코인 이슈가 왜 안 좋게 받고 일시적인 자금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송들을 보고 어떠한 정보들 분석력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러 숨죽이자 돌아온 외국인, 반도체 은행주에 1.7조 원 베팅. 자, 1월 16일 기사입니다. 우리 저번 그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요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주식, 경제, 정치, 코인 이런 방송들을 볼 때 해당 방송에 나오는 패널분들의 아니면 MC분들의 직업이 뭔지를 보셔라. 그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게 뭐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뜻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TV라고 거기에 이제 항상 매주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증권가에서 이렇게 뭐 일을 하셨고 오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연도 1월 달에 막 상승장이 막 지속이 돼. 상승장이 지속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1월 달 자금, 해외 투자자들 자금이 7조 원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이 7조 원 가까이 중에 은행에 관련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은행에 이렇게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온 거면은 일시적인 자금은 아니다. 한국을 좋게 보고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온 자금이다. 그러면서 상승장은 상승 뷰는 좀 더 셀 거다. 계속 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코인이슈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건 아닌데. 한낱 그냥 유튜버가. 왜냐면 저도 경제방송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린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1월달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해외 투자 자금들이 7조 원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증시 상승률을 따졌을 때 탑5 안에 드는 게 코스피 코스닥, 3위가 코스피, 5위가 코스닥. 그러면 해외 투자 자금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이 자금들이 쭉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면 이거 일시적인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나요? 코인 이슈가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해당 TV에 나오신 유명하신 분은 지속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1월 달에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니다. 그냥 뭐 환차익이나 뭐 아니면 주가 상승 이런 거 노리고 온 게 아니라 은행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한국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죠. 코인 이슈랑 뷰가 달랐습니다. 코스피 한 달 만에 2400선 붕괴, 외국인 기관 팔자.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쭉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1월 달에 7조 원 가까이 해외 투자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7조 원을 던졌어. 누가 던졌어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투자금을 주식을 7조 원치 던졌는데 그걸 누가 받아요? 해외 투자자들이 받은 겁니다. 자, 2월 달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1월 달에 저렴하게 담았던 거 수익을 보고 이제 지금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던지고 있는 걸 지금 누가 받았다? 돌아온 개미, 코스피 순매수 외국인 앞질렀다. 이번 연도 2월 달에 개미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월 달에 안 좋다, 뭐 한다, 다 던졌다가 상승하니까 상승하는 것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기관들, 기업들이 다 담고 가격 오르니까 2월 달에 뒤늦게 들어와서 또 사. 근데 이미 기관들은 다 던졌어.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코인 이슈가 1월달 B2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거, 주식 상승하는 거 요거 보고 빚내서 투자하면 뭐예요? 이미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기관들은 저점에서 다 주었어. 줍고 던졌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여의도 막 그 증권가에서 막 알아주는 막 대단하신 이분이 괜찮대. 한국 우리 코스피 코스닥 좋게 봐서 들어왔대. 코인 이슈가 왜 안 좋게 받고 일시적인 자금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송들을 보고 어떠한 정보들 분석력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인 이슈가 일시적인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1월 달에 원화 가치가 좀 다른 화폐들보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이 빠진 거니까. 원화 가치가 다른 화폐들보다 좀 많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한국 관련해서 주식을 샀으면 한국 시장에 만약에 지금 달러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달러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면 달러를 제외한 엔화가 있을 거고 원화가 있을 거고 유로화가 있을 거고 이러한 신흥 국가들 아니면 뭐 이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얘네들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채권 투자자든 주식 투자자든. 그래서 많이 올랐던 그 주가가 그 기업 주가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기업이 뭐예요? 유럽에? 루이비통 연중 최고점을 찍었죠. 달러가 떨어지니까 유로화로 들어가 볼까? 유로화 작년에 엄청 쌌잖아. 유로화 환차익도 먹고 주가 상승도 먹고 명품 기업들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그런 식으로 수혜를 봤던 게 한국이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1월 달에 7조 원 가까이 들어왔다는 거는 은행 관련주들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다. 배당락 이후에 저평가되고 뭐 좋다 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 금융주로 다 유입이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자금들에게 유입이 됐을지언정 그 퍼센티지가 크지 않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투자 자금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좋고 수출이 좋고 이거 무역 수출이며 경상수지며 이런 것들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달러가 떨어졌기 때문에 환차익과 주가 상승을 먹기 위한 일시적인 자금일 확률이 높다. 일시적인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이 지금 기관들은 빠져나가는데 뒤늦게 개미들은 또 대출받고 주식 투자하고 뭐하고 대출받아서 다 들어와. 이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절대 못 버는 겁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개인 투자자들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뭐가 잘못이냐면 내가 해당하는 경제방송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애널리스트 아니면 증권가 이런 관련된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PB분들 이런 영상을 보고 금리가 어떻고 뭐 저로 떨어지고 뭐 할 거래. 그냥 주구장창 믿어. 그것만. 코인 이슈 영상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이슈 얘기하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는. 주식이든 코인 투자든 줏대가 있어야 돼. 자기 성격이 있어야 돼.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고집이 세면 안 되기도 해. 본인만의 생각과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뭐 여의도 뭐 이거 증권가 해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이래. 이 사람이 시장 좋대. 그럼 또 귀가 또 막 팔랑귀처럼 얇아가지고. 근데 또 코인 이슈는 안 좋대. 이 젊은 놈, 새파란 놈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방송 갔더니 무슨 알트코인 추천해. 위믹스 코인 막 급등한데 다시 막 재상장하고 뭐 한대. 왜 휘둘려 왔다 갔다.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저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뭐를 말하고 싶은 건지, 저분의 직업이 뭔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떨어지네, 장이 안 좋네,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 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자기가 진짜 투자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위치인지, 직업인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항상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유튜브 방송 보고 뭐 보고 소리 듣고 얘기 듣고 소문 듣고 투자했다 고점 물리고 손절하고 나가서 욕하고 해당 방송 하시는 분은 왜 욕해? 틀릴 수도 있지. 코인 이슈는 뭐 맨날 만나? 다 틀리지. 본인이 그만큼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2월달 우리 유가증권 시장 개인 기준 개인들이 1조 8,337억 원을 샀습니다. 2월달에. 근데 웃긴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6조 2,300원치를 매도를 때렸어요. 지난달에 1월달에. 근데 그 6조 3,700억 정도를 누가 받았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바꿈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국을 좋게 봐서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환차익부터 주가 상승까지 먹고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얼마죠? 1310원 돌파, 1320원대 돌파했습니다. 물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엔화나 유로화나 뭐 파운드화나 다른 화폐들 비교해서 원화 가치가 유독 많이 빠졌어요. 원화 가치가 유독 많이 빠졌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수출, 경상수지부터 무역 수출부터 시작해서 수출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 코스피며 코스닥이며 한국 증시에서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미국인이야. 달러를 갖고 삼성 주식을 사고 싶어. 원화로 바꿔서 삼성 주식을 사죠. 근데 한국이 지금 수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막 힘들어. 막 전기세도 오르고 물가도 계속 올라. 안 되겠다.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삼성 주식 팔면 뭘로 받아요? 원화로 받죠.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꿉니다. 그럼 원화의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화의 가치가 쭉 떨어지죠.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도 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 증시도 쭉 빠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1월달, 2월달 상승하는 거 요거 그냥 주구장창 막 뭐 무조건 간다, 불장 외치시면 안 된다,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갑니다. 한 가지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계속 돈을 벌어먹고 나가고 원화 환율 쭉 빠지고 무역 수출이면 뭐면 이렇게 막 계속 안 좋아. 그러면 한국의 뭐가 어디 부분에서 지금 손실을 얻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부분이? 일본은 이 시장에 이 부분에서 이득을 봐. 외환도 맞겠지만 무역수지 비슷한데 틀렸죠. 무역은 우리의 수입 수출이니까 경상수지겠죠. 경상수지는 뭐예요? 무역수지랑 경상수지 다른 게? 우리 일본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죠? 일본 주식 안 사. 일본 주식 안 사는 이유는 우리 코인이슈 방송에서 다 배웠죠. 최소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야 유니클로나 한번 사볼까? 하려고 했더니 얼마가 있어야 돼요? 최소 한 200주 가까이 5천만원, 6천만원, 막 8천만원. 돈 없으면 주식도 투자 못해. 야 이거 투자도 못하겠네? 100주. 맞아, 100주부터. 막 몇천만원 없으면 돈 투자를 못해. 물론 지금 이제 액면분할 돼서 막 이것저것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 주식을 산다? 90년대 막 월가 금융 폭격당하고 힘들어. 채권? 이자도 그렇게 금리가 적은 일본 채권을 굳이 살 필요 없죠. 그러면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며 일본에 있는 뭐 기관들, 상업은행들 얘네들이 뭐를 사냐면 미국 채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어떤 주식, 다른 나라 국가들 주식을 삽니다. 근데 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 그러면 경상수지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무역수지랑 경상수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해외 자산을 갖고 있어, 금융자산을.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얻는다? 경상수지가 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경상수지 흑자일까 적자일까? 지금 안 그래도 한국의 무역 수출 안 돼. 원자재, 내구재 비싸고 뭐 에너지 수입하고 뭐도 막 안 돼. 반도체도 지금 중국 다 끊겨. 힘들어. 자, 경상수지 한번 가볼게요. 일본이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경상수지가 뒤집어져. 얘네들이. 금융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 테슬라 사고 2021년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 테슬라, 애플 막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지금 승패로 따졌을 때 승일까 패일까? 수익률이 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버신 분들은 극소수예요. 주변에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너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 테슬라, 애플 거 샀잖아. 투자했잖아. 어떻게 됐어? 그런 걸 물어봐. 탁 끊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바로 수신거부 되던가. 아니면 이제 친구 연을 끊던가. 10명 중 8명은 상황 안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연도 1월달, 2월달 이런 것들도 그냥 주식을 손절하고 뭘 했고, 그래, 그럴까지 알겠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다? 한국의 경상수지 부분에서도 적자에 영향을 준다. 절대 좋지 않다. 이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월달에 뭐를 벌어갔어요? 한국의
원화를 벌어갔죠. 그럼 한국 입장에서 뭐예요 이게? 외환 반출입니다. 외환 반출.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힘들고 물가도 지금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고 금리 인상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다가 외환 반출부터 경상수지 적자까지 금융자산들이 수익이 안 나 감소까지. 한국은 지금 엎친데 덮친 격이다. 힘들다. 이번 연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리 무슨 TV 무슨 경제방송 막 뭐 몇백만 명 구독자 뭐 물론 있어요. 되게 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뭐 언제 맨날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맞는 소리 하고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소리도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직업인지 꼭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주구장창 그냥 한 사람의 생각이 맞고 뭐 한 분석이 맞고 야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 코인 이슈가 A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코인 이슈 방송을 보면서 왜 A야? 나는 B라고도 생각하는데 A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A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A가 이렇게 되게 A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속 생각해봐. 공부하고. 그게 본인들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A래. 여의도 무슨 증권가입니다. 매주 뭐 무슨 요일마다 나와서 방송해요. 그 사람 얘기 그냥 듣고 그냥 주구장창 A란 A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 저거 찍고 무슨 코인 알트코인 찍어주면 다 저거 좋아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주체가 없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진짜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주체가 없는 겁니다. 본인 주체도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 피 같은 돈을. 이해되셨죠?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